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한 여성 피의자의 구속이지만 이것은 시대의 분수령을 넘는 것입니다. 조국과 조국 가족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분노와 소동, 혼란, 이 모든 시국과 전국의 하나의 중요한 고비가 넘겨졌습니다.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알고 이 정도의 임무를 법무장관으로 강행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국민이 함성으로 분노하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였던 문재인의 오만과 오기와 목리와 독선과 이런 것들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이 조국과 조국 가족이 보여준 시대의 위선과 사기, 거짓말, 칭병, 꼼수 이런 것들도 백일하에 모든 것이 허위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라는 불변의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것이고, 이런 피의자 가족을 감싸려 들었던 조국 수호단, 더불어민주당 그들의 수많은 발언과 언행들, 그리고 호위무사로 나섰던 이 껍데기 헌법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역시 진실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한 여성 피의자의 구속이지만 이것은 정말이지 한국 사회의 엄청난 어떤 진실의 확인과 허위의 붕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정신학적, 역사적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허위의 산을 차례차례 뒤엎어야 됩니다. 내일 광화문의 집회, 그리고 이런 투쟁은 이제 겨우 시작이고, 내년 4월 총선, 나아가서는 2022년의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정권을 탈환해 오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어떤 역사와 가치에 관해서 중심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것, 이 나라를 다시 만드는 것, 이 거대한 투쟁의 대장정의 시작이 정경심 구속입니다. 자, 길게 보면 그러하고 짧게 보면 일단 조국을 다음 순서로 징벌해야 됩니다. 아마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관례가 없기 때문에 조국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조국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의 가능성은 대단히 열려 있습니다. 정경심에 적용됐던 죄목 11가지 중에서 4가지는 조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에 명기해 놓은 대로 첫 번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아들과 딸의 허위 인턴 증명서, 이 증명서가 발급된 경위에 조국이 관여하지 않았겠는가? 자, 두 번째는 이 증명서가 실제로 입시에 활용이 됐다라는 점. 이 인턴 증명서가 고려대학교 입시에 활용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범죄 혐의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가짜 펀드 운영 보고서. 그 펀드 회사 코링크가 만들었다라는 운영 보고서. 조국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한 이 껍데기 기자간담회, 여기서 자신 있게 세상에 보여주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 자신의 부인의 무죄를 강변한 저 펀드 운영 보고서. 일체 코링크 회사는 펀드의 운영 내역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저 새빨간 거짓말.
그런데 저 운영 보고서가 조국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조국 측에서 고링크에 주문을 해서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것이 일종의 그 허위 증거 인멸, 허위 가짜 펀드 운영 보고서는 일종의 그 증거 조작, 그리고 실제로 내용에 따라서 조국이 얼마나 펀드에 관여를 했는가. 물론 이제 정경심은 다 드러났고 이런 것들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WFM의 정경심이 차명으로 주식을 산 것, 여기에 조국의 자금이 들어갔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증거인멸, 자택의 컴퓨터를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작업을 조국은 알고 있었다. 사전에 기획에 참여한 것 아니겠는가. 이것도 이제 조국의 중요한 혐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 조국이 멀쩡하게 관련 법을 이용을 해서 복직을 신청하고 서울대가 이것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서울대가 조국에게 이 복직 신청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서울대 지도부의 무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인원고등학교 학생들은 용감하게 나섰는데 서울대학교 대학생들, 동문들, 교수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서울대는 관련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기소가 되게 되면 직위 해제나 또는 파면에 이르기까지 징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소가 되면 파면시켜야 됩니다. 파면.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이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중징계를 내려서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방송사들은 정경심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어떤 방송사는 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아니, 최순실과 정유라와 장신호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요란하게 얼굴을 다 보여주면서 보도를 했습니까? 정경심은 준공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이었고 또 대학 교수였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뉴스메이커였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공정한 보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최순실, 장시호, 정유라, 정경심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100번 가린다고 해서 진실이 덮여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네 번째, 정경심은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나오면서 안대를 눈에 이렇게 씌웠습니다. 뇌경색, 무슨 뇌종양, 뇌경색, 시신경 장애, 법원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마지막 칭병쇼,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 조국 동생이 또 했던 디스크 칭병쇼. 법원의 송기호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정확한 의료 기록의 분석, 이러이러한 정도로는 구속 수감이 불가능하지 않다 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명재권이에게 묻겠습니다. 조국의 동생 가짜 디스크 칭병쇼를 핑계 삼아서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당신은 그런 칭병을 핑계로 대고 영장을 기각했지만 법원은 정경심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 마지막 다섯 번째, 최근에 무슨 새로 나온 계엄령 문건 원본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온갖 이 오만한 언행으로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한 시민단체의 대표를 이용을 해서 또 한 번 계엄령 계엄령 문건 쇼를 벌였던 이 사건. 검찰의 수사로 대통령이 지시한 특명수사의 결과로 아무것도 아닌 유사시비에 대비한 준비 문건이었대에 불과했다라는 태상명동 서유필로 끝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 사건 정경심의 영장 문제를 조금 더 덮어보려고 했던 이 더불어민주당의 얄팍한 꼼수, 허공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정경심의 구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